전쟁, 기아, 팬데믹, 금융위기 이럴 때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가 오르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금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값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을 때 금값이 많이 올라요. 그런데 전쟁이 막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 금값이 떨어집니다. 이제까지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에 예측하기에 선방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공교롭게도 사장님, 네, 요즘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맞아요. 요즘처럼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안전자산인 금과 은값이 원래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되게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금하고 달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쟁, 기아, 팬데믹 뭐 이렇게 하고 금융위기 뭐 이럴 때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가 오르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네. 특히 금하고 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위기 상황에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지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게 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 금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은값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고객분들하고 어디 갔더니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의아해하고 많이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같은 거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평화롭게 막 있다가 빵 하고 전쟁이 나는 경우는 없고요. 항상 조짐이 보였거든요. 만약에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남미 쪽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아니면 아시아 어디서 전쟁이 날 것 같다, 유럽에서 전쟁이 날 것 같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전조 증상하고 뉴스가 나와요. 진짜 인공위성이 발전이 돼가지고요, 뭐 일수일투족을 다 비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암호 해독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때 지금이 한 3차 쇼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쇼크 있었고, 그때 쿠웨이트인가 이쪽에 있었고, 2차 쇼크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아마 이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이 한 3차 쇼크의 뭐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5.1 쇼크가 있을 때마다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질문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을 때 금값이 많이 올라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불안하다, 곧 터질 것 같다, 요때 금값이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런데 전쟁이 막 하고 터졌어요. 1일, 2일, 3일 이렇게. 그러면 금값이 떨어집니다. 이제까지 그랬어요. 1차 5.1 때도 그렇고 5.1 파동 때도 그랬고 2차 5.1 파동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팬데믹 때도 그랬어요. 주식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것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에 예측하기에 선방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공교롭게도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이 뭐가 있죠, 우성 씨? 석유가 있죠. 석유. 네. 이 석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석유가 각 나라에 전 세계에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석유의 결제가 뭘로 하죠?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페트로 달러라고. 그렇죠, 페트로 네네. 달러. 달러로 결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름이 안 나와. 기름이 배급이 안 돼. 그럼 뭘 확보해야 돼요? 현금. 달러. 왜냐면 달러가 있어야지 석유를 사니까. 네. 그래서 달러가 가치가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과 달러는 라이벌이잖아요. 네. 금이 오르면 달러가 떨어지고, 달러가 오르면 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이게 오일과 관계가 있어서 석유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금값이 주춤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까지 1차 파동, 2차 파동, 그 다음에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급격히 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이란 사태,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금하고 은은 치솟습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요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다 하면은 어느 정도만 하고 나서 다시 천천히 회복되지만 장기적으로 갈 정도에는 금은 급격히 오를 겁니다. 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요. 왜 오른다고요? 이 석유는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돼요. 생각을 해봐요. 석유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저기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불 가지고 나무 떼고 석탄 좀 하고 이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거 다 석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석유를 시추공이라고 그러죠. 석유를 뽑는 시추공도 석유를 뿌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기계들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 선박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석유가 중요하잖아요. 자, 보세요. 석유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선박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물 교환, 무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보관, 이동, 보험 이런 모든 것이 올라가요. 석유가 없으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추울 때 난방이라든지 자동차를 움직여야 된다는 기차, 비행기. 비행기의 유류 활증료 알죠? 아, 네네. 네. 기름값. 그게 3배가 올랐대요. 아, 네. 먼 거리 가는 사람들은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름값 올라가가지고 막 사재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주유소에 막 줄 서가지고 막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예민하죠. 지금 또 이쪽이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죠. 네. 야, 이게 참 구도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렇게 바다가 있다가 요 나가는 요 길목이 좁아지는 거예요. 병목처럼, 병의 목처럼 좁아진단 말이에요. 요 부분에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란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막 길에도 설치하겠다. 지나가면 미사일로 포격하겠다. 여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지금 기뢰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기뢰를 쫙 설치해버리면요. 진짜 못 가요. 이거 아주 큰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가지고 있는 금하고 은하고 계속 내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금하고 은이 조정도 겪고 있지만은요, 지금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에 있기 때문에 좀 내려가고 조정을 받는 거지, 요것이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급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전쟁이 계속되면은 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 자체로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풀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에 너무 낙담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 지금 중동 지역에 석유를 수입하는 의존도가 거의 70% 가까이 돼요. 정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95%예요. 진짜 일본은요, 우리보다 더 난리가 나죠.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쪽에 있는 중동에 있는 석유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싸요. 두바이유 쌉니다. 네. 그래서 싸니까 갖고 오고, 또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바이유, 이제 중동 지역에 나는 기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석유, 기름, 휘발유 이런 것들이요, 고급이 있고 중질이 있고 약간 하급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중질을 좀 쓰고 있나 했는데, 그 기반에 맞춰서 정유시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걸 다른 데서 가지고 오면요, 요 시설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일단 싸고,
가깝고 그리고 기반 시설이 여기에 맞으니까 우리는 요금 다각도로 뭐 이렇게 뭐 러시아에서 좀 갖고 오고 미국에서도 좀 갖고 오고 뭐 중동에서 갖고 오고 해서 이쪽이 문제가 생기면은 뭐 원활하게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의존도가 70%를 넘으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환율. 저는 지금 이 기름, 석유값 오르는 이거보다요 더 심각한 거는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달러가 많이 오를 것이다.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사두시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500원인가? 네, 1,500원 넘었죠? 네, 왔다 갔다 하죠. 이거 그냥 뭐 1,500원 뭐 넘나 보죠? 아니에요. 넘나 보죠? 없어요. 1,500원 넘어간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금값하고 은값이 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죠? 느끼시죠? 근데 그나마 국내 가격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안 무너진지 아세요? 환율 때문에 안 무너졌어요. 환율이 오르면요 외국 시세 같은 경우 특히 은 같은 경우나 금 같은 경우 뭐 금은 좀 덜한데 은 같은 경우에는 외국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받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은 상대성이다. 각 나라마다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자원 없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요 이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수출 의존도가 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란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세계사에 좀 관심이 좀 있어야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금하고 은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급격히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 구간에는요 금하고 은을 잘 안 사세요. 언제 사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 가격이 뭐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500만 원이면 그 전에 한 800만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800만 원에서 지금 500만 원이면 거의 300만 원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사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사세요. 언제 사냐? 650, 700만 원 되면 사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대폭락은 지금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저가의 소량으로 매집, 또 저가의 소량으로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구간입니다. 그렇게 매집했던 것들이 다시 급속도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자산인 금이 전쟁 같은 게 나왔을 때 올라야 되는데 지금 안 올랐잖아요. 분명히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뭐라 그랬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기 때문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금리 인하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거든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쟁까지 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석유가 많이 나는 아랍 국가예요. 석유가 제때 거길 통과해서 우리한테 안 와요. 그러면 이 물가와 인플레이션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하고 은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곧 쭉 올라갑니다. 장담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요거 얘기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세계사. 요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